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25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지사회의가 오늘 제주도에서 한국의 4개 도시와 일본의 4개 현의 시장 및 지사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선 제주와 부산, 전남, 경남이, 일본 측에선 사가, 후쿠오카, 나가사키, 야마구치 등 한일해협연안 8개 시도현 지사와 관계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일해협연안 8개 시도현 시장과 지사들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테마 주제 발표를 통해 각 시도현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이해하고 주요 사업과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이번 회의에선 한일해협연안 지역 및 한일 양국의 발전과 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 성명문도 채택합니다. 한일 8개 시도현은 새로운 한일해협권 확립과 한일 양지역 공동 번영 및 발전, 한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매년 공통주제를 정해 시장 지사들의 주제 발표를 통해 각 시도현 주요 시책에 대한 정보 교환과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기동물의 46.1%가 동물보호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온 반려동물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을 통해 10일간 주인을 찾는 공고를 내보내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입양 절차에 들어가거나 안락사를 시키게 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인 잃은 유기동물의 절반가량이 동물보호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유기동물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인을 잃은 유기동물의 46.1%가 동물보호센터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유기동물들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10.7%로 유기동물을 잃어버렸을 시 찾을 확률은 극히 낮은 상황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유기동물이 실종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찾을 확률은 50%에서 60% 정도지만 2주일이 지나면 찾을 확률은 급격히 떨어져 초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실종된 동물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유기동물의 안락사는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했을 때 각종 질병으로 기대 수명이 짧거나 혹은 사고로 불구가 된 동물들이 우선적으로 안락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책임감 없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동물들을 받아들였다가 버리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제도적으로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보호센터 선정 시 운영 예산 부족 및 잦은 민원 발생 등으로 동물보호센터는 전년 대비 61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비 지원을 받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유기동물 발생에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지역의 대표 축제로 개최하고 있는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에 중국의 광장무 관광객이 대거 참여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광주시청에서 남경시 중국여행사, 중국 청청위 청소년 교류센터, 연운항 회리사, 리니 국제여행사, 한국대학 연맹협회, 석도 회리사와 각각 중국 광장무 관광객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장무는 중국에서 매일 아침 저녁 광장이나 공원 공터에서 중장년 여성들이 집단으로 모여 음악에 맞춰 추는 군무로 중국 전역에서 약 1억 명이 즐기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중국 여행사는 광장무 및 관광 교류 상품의 개발 운영과 공동 마케팅을 통해 광주를 목적지로 하는 중국 광장무 관광객 유치를 담당하고 한중관 회리사는 연간 안정적인 좌석 확보에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중국 광장무 관광객이 내년도 프린지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광장무 공연을 펼치게 하고 참가팀을 대상으로 광장무 경연대회를 통해 우수팀에 대한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구룡계곡 구룡포 구곡과 신기마을 비보림 축성표석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산림청은 생태적, 경관적, 정서적 가치가 있는 산림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남원 지역 2곳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고시했습니다. 산림청은 2014년부터 산림자산 중에 생태적, 경관적, 정서적 보존 가치가 큰 유형, 무형 유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구룡포 구곡은 주천면 호경리에서 덕지리까지 약 3km에 이르는 구간으로 제1폭포와 제9폭포 사이 석벽에는 용호 성문과 방장제 일동천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으며
그 빼어난 자연적 경관 때문에 국가산림 문화자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비보림과 축성 표석이 한꺼번에 발견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에 해당돼 국가산림 문화자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남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산림 문화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장기적으로 생태관광 및 산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숲, 나무, 산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회 유선우 의원은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군산시 행정의 문제가 비효율적 관행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부서 간의 소통으로 업무의 협업을 이루는 효율성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난맥상을 드러내는 군산시 행정의 문제 원인이 공직사회에서의 비효율적인 관행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군산시 의회 유선우 의원은 24일 제199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군산시는 부서 간의 큰 장벽을 허물어 소통을 통해 업무의 협업을 이루는 효율성 있는 행정으로 더 이상 핑퐁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선우 의원은 부서 간 협업의 중요성을 무수히 강조했지만 대책 마련은커녕 아직까지도 협업 부재로 인하여 민민 갈등을 부추기고 행정의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는 군산시를 보면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직사회에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속한 부서나 개인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배타적인 성향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에 관여해서 잘해야 본전이라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유 의원은 TF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도출하면 TF팀 구성원에게 근무 성적 평가 시 실적 가점과 성과 상여금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업에 따른 명확한 인센티브 등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책임 소재에 휘말릴 수 있는 협업은 공직사회에서 모두가 기피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핑퐁 행정으로 이어져 애꿎은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밖에도 협업 관련 행정 시스템 마련과 함께 민원 요청자와 협업자 간의 만족도를 평가해 실적 가점과 인센티브 적용의 기준으로 삼아 협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현재 군산시의 행정은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해 한 개인이나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성과 달성에 고충을 겪고 있음과 동시에 부서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한 선제적 대응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대전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6개 시종목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2016 대전광역시장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24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성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운동을 확산시키고 스포츠 7330 실천을 통한 여성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종목별로 개최되던 어머니 동호인 대상 시장기 대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최초로 통합해 진행됩니다. 이에 대전시 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여성들에게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시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에 기여해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대전, 살맛나는 도시대전, 생활체육으로 하나 되는 시민 행복 키움 도시대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지역 내 청년 일자리 확산을 위해 청년인재 오디션인 자병 챌린지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 지역 대표 기업들과 연계한 공개 채용 오디션을 통해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청년 프로젝트입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내 청년 일자리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청년 인재 오디션 자병 챌린지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전라북도 주관으로 지역 대표 기업들과 연계해 공개 채용 오디션을 통해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청년 고용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오디션은 3차례 서바이벌 예심과 2박 3일 합숙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참여자의 완성도 높은 오디션 경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자병 챌린지는 스펙과 비주얼이 아닌 열정과 잠재 역량, 진정성에 역점을 두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기업의 외모와 스펙 중심주의 채용을 바꾸는 새롭고 참신한 채용 방식을 도입하므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참가자분들이 참가해 주셨는데 모두 매우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참가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입사라는 목표로 이번 기회를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지역의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오디션 평가에 직접 참여하고 도내 청년 문제 해결에 함께 하려는 모습을 통해 현실적인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채용된 예정자들은 기업의 인사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적격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전주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년 고용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지난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야외광장 문화행사 드림나잇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선 야외 콘서트와 스트리트 퍼포먼스, 푸드트럭,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특히 관객들의 참여로 완성된 전시, 소망나무 소망풍경이 선보입니다. 소망나무는 성동훈 작가의 작품으로 높이 7m, 무게 2.5톤의 대형 조형물입니다. 개관 1주년을 맞은 전당의 염원과 시민들의 각자의 바람을 담은 소망엽서가 달린 작품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됩니다. 맛과 디자인에 민감한 청년 세대에게 인기가 높은 플리마켓과 푸드트럭이 마련돼 셀러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야외 음악 콘서트와 스트리트 퍼포먼스도 상시 공연됩니다. 전당은 행사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되며 문화창조원 및 어린이 체험관 등 일부 관람료가 1,000원으로 특별 할인됩니다. 한편 전당은 지난해 11월 25일 공식 개관한 이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제교류와 창제작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